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식물 공략집, 움직이지 않고 세상을 정복하는 법입니다. 가만히 서 있는 것 같은 식물이 어떻게 온 세상을 무대로 삼을 수 있었는지 그 기막힌 생존 전략 속으로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시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식물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이건 사실 엄청난 약점인데 어떻게 지구상 거의 모든 곳에서 이렇게나 번성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미스터리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 해답이 뭐냐고요? 의외로 간단하면서도 정말 완벽한 발명품, 바로 이 씨앗에 있습니다. 이 작은 캡슐 안에 미래의 식물이 될 배아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또 머나먼 여정을 떠날 때 필요한 영양분까지 전부 다 담아놨거든요. 식물의 이동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한 그야말로 천재적인 솔루션인 거죠.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여기 아주 작은 개양귀비 씨앗 하나가 있습니다. 이 작은 생명체가 어떻게 세상에 첫 발을 내딛는지 그 위대한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모든 씨앗의 위대한 여정은 이 발화 과정에서 시작됩니다. 조건만 딱 맞으면 씨앗은 물을 흠뻑 빨아들이면서 깊은 잠에서 깨어나요. 그럼 가장 먼저 유근이라는 첫 뿌리가 나와서 땅속에 닻을 내리죠. 그 힘으로 이번엔 첫 싹이 떡잎을 머리에 이고 세상 밖으로 고개를 내밉니다. 이 떡잎이 바로 묘목의 첫 도시락, 그러니까 초기 에너지가 되어주는 겁니다. 아니 근데 깜깜한 흙 속에서 식물이 어떻게 위아래를 아는 걸까요? 바로 굴성이라는 아주 놀라운 능력 덕분입니다. 식물 세포 안에 있는 녹말알갱이가 중력 때문에 항상 아래쪽으로 쏠리거든요. 이게 신호가 돼서 아, 이쪽이 아래구나 하고 뿌리를 내리고 그 반대 방향으로 줄기를 뻗어올리는 거죠. 정말 정교한 내비게이션 시스템 아닌가요? 그리고 일단 싹이 트면 성장 속도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보세요. 불과 20일 만에 20cm까지 자라요. 하루에 1cm씩 크는 셈이죠. 이 작은 생명체 안에 정말 엄청난 에너지가 숨어 있는 게 느껴지시죠? 자, 이렇게 어린 묘목이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았네요. 그럼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겠죠? 바로 혼자 힘으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구조물들, 그러니까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공장을 짓는 단계입니다. 식물의 기반은 뭐니 해도 뿌리입니다. 근데 뿌리가 그냥 식물을 땅에 고정만 시키는 게 아니에요. 수천 개의 아주 미세한 뿌리털로 표면적을 최대한 넓혀서 물과 영양분을 쫙쫙 빨아들이는 생명줄 역할을 하죠. 게다가 뿌리 끝에는 뿌리골무라는 단단한 안전모까지 쓰고 있어서 거친 흙을 뚫으면서도 다치지 않아요. 여기서 잠깐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식물의 기본 설계도가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나뉜다는 겁니다. 외떡잎 식물이냐, 쌍떡잎 식물이냐에 따라서 떡잎수부터 뿌리 모형, 잎맥, 꽃잎수까지 기본 구조가 완전히 달라져요. 자, 다음은 줄기입니다. 줄기는 한마디로 식물의 고속도로이자 마찰루라고 할 수 있어요. 위로 쭉쭉 뻗어서 잎이 햇빛을 더 잘 받게 해주는 마찰루 역할도 하고 동시에 뿌리에서 올라온 물과 잎에서 만든 영양분을 실어 나르는 고속도로 역할도 하는 거죠. 이 고속도로에는 차선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관, 뿌리에서 잎으로 물과 무기질을 올리는 상행선 전용 도로고요. 다른 하나는 채관, 잎에서 만든 설탕 같은 영양분을 식물 구석구석으로 배달하는 양방향 도로입니다. 정말 효율적이죠? 그리고 이 모든 시스템을 가동시키는 심장, 그게 바로 잎입니다. 잎은 햇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스스로 먹을 것을 만들어내는 식물만의 태양광 발전소이자 최첨단 식품 공장인 셈이죠. 자, 이제 식물은 혼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진짜 큰 문제가 남았어요. 바로 움직일 수 없는데 어떻게 짝을 찾아서 번식을 하느냐 하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 말입니다. 그 해답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꽃에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꽃을 그냥 예쁜 장식 정도로 생각하지만 사실 꽃의 진짜 목적은 후손을 남기기 위해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생식기관이라는 점. 이게 핵심입니다. 일반적인 꽃의 구조를 한번 쓱 훑어볼까요? 화려한 꽃잎으로 벌과 나비를 유혹하고 꽃받침으로 어린 봉오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죠.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중심부에는 수술과 암술, 즉 남성과 여성 생식기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식물의 유혹이 얼마나 치밀하고 경이로운지 이 벌란초 하나면 설명이 끝납니다. 이 친구는 아주 특정 파트너를 유혹하기 위해서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을 쓰거든요.
벌란초의 작전 계획 한번 들어보실래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먼저 꽃이 암컷벌의 모양, 향기, 심지어 촉감까지 완벽하게 따라해서 수컷벌을 유인해요. 여기에 깜짝 속은 수컷벌이 짝짓기를 시도하는 바로 그 순간 꽃가루 덩어리가 벌 등에 착 달라붙는 거죠. 그리고 이 벌은 또 다른 벌란초를 찾아 날아가서 자기도 모르게 꽃가루를 배달해 주는 겁니다. 이보다 완벽한 사계극이 있을까요?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숙여야 하나 싶으시죠? 과연 그럴 가치가 있을까요? 자, 이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이 작전에 성공한 난초 하나가 만들어내는 씨앗의 수가 무려 12,000개입니다. 그야말로 대성공인 거죠. 그리고 이런 놀라운 전략이 벌란초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구상에 꽃을 피우는 식물, 즉 속시식물이 알려진 것만 해도 무려 25만 종이나 되거든요. 이 엄청난 다양성 자체가 바로 이 번식 전략이 얼마나 위대한 성공을 거뒀는지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자, 이렇게 수분까지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는 마지막 장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여정은 또 어떻게 계속될까요? 수분이 끝나고 나면 꽃의 씨방이 자라서 우리가 아는 열매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열매의 진짜 목적은 우리가 맛있게 먹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든 소중한 씨앗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더 멀리 퍼뜨리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마다 씨앗을 퍼뜨리는 전략도 제각각입니다. 복숭아처럼 동문이 과육만 먹고 단단한 씨는 뱉어내게 하거나 포도처럼 새가 먹고 날아가서 멀리 퍼뜨리게 하거나 사과처럼 꽃의 다른 부분까지 함께 자라서 씨앗을 보호하는 등 저마다의 계획이 다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이야기의 첫 주인공이었던 계양기비는 어떨까요? 계양기비의 마른 열매는 꼭 후추통처럼 생겼는데요. 그 안에 무려 3,000개의 씨앗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 때마다 이 작은 구멍들로 씨앗을 흩어날리면서 다음 세대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씨앗 하나의 땅속 깊이 내리는 닷, 하늘 높이 솟는 마철루, 그리고 곤충들을 유혹하는 화려한 광고 캠페인까지 이 모든 것에 설계도가 담겨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작은 씨앗이 다음에는 또 어떤 놀라운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